안녕하세요. 이 기온이 생각보다 춥지 않아 가지고 다육이들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기온차 때문에 이렇게 알록달록 단풍이 들어가는 모습. 작년보다는 기온이 춥지 않아서 다육이들 단풍이 생각보다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한 2월 정도는 돼야 다육이들 얼굴이 알록달록 전체적으로 단풍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다육이 하우스 같은 경우도 보통 1월 중순 정도만 되면 전체가 알록달록 단풍이 들어가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단풍이 그렇게 진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가을에 분갈이한 다육이들이 많아서 더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육이들이 거의 오래된 다육이, 오래 키운 다육이다 보니까 기온차가 살짝만 나도 단풍이 들어가는데, 올해는 분갈이 용토 사박토에 분갈이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작년보다는 단풍이 진하게 들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겨울에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이 상태로 겨울을 잘 보낸다 그러면 봄에는 지금보다도 더 풍성한 얼굴을 보여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은 해봅니다. 겨울에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물을 잘못 주다가는 냉해로 입어가지고 잎이 후두둑 떨어지거나 색이 아주 진하게 들면서 무름병이 와가지고 결국 떠나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겨울에는 무름병이 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무름병이 자주 오는 그런 계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뿌리가 수면에 들어가 있는데 과도한 물주기 때문에 물이 화분 속에서 빨리 증발돼야 되는데 증발되지 못한 상태로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되고, 기온이 내려가면서 화분 속 안 온도가 많이 내려가다 보면 결국은 뿌리가 냉해를 입어가지고 결국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그런 악순환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결국은 무름병이 와가지고 결국 썩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월에는 두들레아 위주로 해가지고 물을 주면서, 국민이 같은 경우는 하엽이 많이 지는 그런 다육이 위주로 해가지고 물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화분이 한 20% 정도만 적게 주기 때문에 과도한 물주기가 아니라는 것은 아마 다육이를 오래 키우셨던 분들이라 그러면 알 수 있는 부분이지 싶습니다. 화분이 20% 정도 적게 준다라는 것은 물조리개로 한 2번 정도 물이 내려갈 정도의 양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화분 속 이 수분이 바짝 말라가지고 이 다육이들이 고사되는 정도만 막을 정도의 양을 주기 때문에 이 겨울에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도하게 저명간수를 주거나 아니면 물을 이 성장기처럼 듬뿍듬뿍 주다가는 결국은 무름병으로 진행되는 그런 증상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겨울에는 다육이를 키우는 계절이 아닙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다육이를 무리해서 키우게 되다 보면 결국은 문제가 생기고, 겨울 같은 경우는 기온차가 급격하게 올라갔다 급격하게 내려가는 그런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국민다육이, 지금 영상 속에 보이는 그런 국민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1월하고 2월은 잠시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과 영양제를 과도하게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영양제를 뿌려주는 분들이 있는데, 겨울에는 영양제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영양제를 뿌려주기보다는 살균제와 살충제 정도만 이 병증이 왔을 때의 양으로 희석을 하는 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살짝 섞어가지고, 이 목초액도 좋습니다. 집에 목초액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목초액을 연하게 희석해가지고 골고루 뿌려준다 그러면 오히려 단풍이 잘 들고 우선 벌레들이 찾아오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목초액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초액을 뿌려주는 것만으로도 물주기 효과, 벌레 예방 효과, 그리고 단풍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약간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가정에 만약에 가정에 목초액이 있다 그러면 진하게 희석하기보다는 연하게 희석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뿌려주면 살균 효과도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기온이 내려간 상태에서 습도가 오래 머물러 있게 되면 이 표면에 뽀얀 백분이 있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곰팡이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곰팡이가 올 경우 다육이
다육이가 성장하는데 큰 방해를 받기 때문에 목초액을 연하게 희석하면 살균 효과 때문에 그런 곰팡이 공격으로부터도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기온차가 많이 나는 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물을 과하게 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영양제도 성장을 시키겠다고 뿌려주었다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매번 영상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1월은 그냥 바라보기만 1월은 바라보는 계절입니다. 무리해서 다육이를 키우는 계절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월은 다육이를 성장시키는 계절이 아니라 관리하는 계절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월은 지켜보는 계절입니다. 알록달록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다육이들 감상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크게 손이 많이 가지 않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가끔 이 뿌리를 잘라놓은 다육이들 같은 경우 흙에 옮겨 심는 그런 정도의 분갈이 정도는 해주니까 집에서 이 상처 치료 목적으로 해가지고 잘라놓은 그런 다육이들 이런 매창들, 저 같은 경우는 이 겨울에 군생으로 있었던 매창들 이렇게 잘라가지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다육이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심어줍니다. 심어주는데 지금 아래에 있는 이 매창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잘라놓은 것을 흙에 옮겨 심었습니다. 이렇게 옮겨 심고 나서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 물을 주면 안 됩니다. 과도하게 또 물을 주었다가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물을 주게 되면 결국은 크지도 못한 상태에서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심어두고 봄에 물을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잎이 쭈글거리면서 하얗게 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겁니다. 그 부분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히려 이 잠자고 있던 다육이가 한번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더 풍성하게 더 왕성하게 성장을 한다라는 거는 오랫동안 다육이를 키우면서 경험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해서 다육이를 심고 나서 물을 과도하게 주는 경우가 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심어주고 3월에 물을 준다 그러면 겨울에 자라지 못한 부분까지 2배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렇듯 아파서 잘라놓은 다육이만 분갈이를 어느 정도 해주고 아니면 흙을 보충해주는 정도에서 분갈이 정도는 1월에 해줘도 된다. 그러나 무리해서 분갈이 하기보다는 지켜보았다가 한 2월 중순 정도에 분갈이를 시작한다 그러면 겨울에 다육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그리고 더 예쁘고 화려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계절이 1월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겨울은 참 빨리 지나갑니다. 여름은 참 지루할 정도로 안 지나가는데 겨울은 이 모양 변화, 색감 변화가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겨울에 다육이들 예뻐지는 거 마음껏 감상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